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9년 B프로젝트 원조자금의 기업 레벨 배분상을 알려주는 자료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B프로젝트 원조의 배분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1950년대 중후반에 FOA와 ICA라는 해외 원조기구를 통해 한국에 큰 규모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FOA, ICA 원조자금은 극의 프로젝트 원조와 비프로젝트 원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원조는 발전소 건설 등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수입과 자문 서비스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프로젝트 원조는 비료 원면 등 한국 경제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원조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를 원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안정,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비프로젝트 원조를 통해 생활과 생산에 당장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기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도입액을 합산해 보면 비프로젝트의 비율이 72%, 프로젝트 비율이 28%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던 쪽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비프로젝트 원조의 배분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일반 민수구매는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입찰이나 추첨 절차를 거쳐 자금을 배분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찰이나 추첨에는 어떤 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었고 특히 무역업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실수요자 구매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이나 추첨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품목을 가공하는 제조업자나 그들의 협회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 민수구매와 실수요자 구매는 자금을 배분할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이후 수입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외자청 구매였습니다. 조달청의 전신인 외자청이 정부 사용 물품이나 공공성이 강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 외자청이 구매자가 되기는 하나 보통은 국제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 기업이 수입을 대행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무역업자가 참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비율이 낮았던 것은 미국 기관에 의한 구매였습니다. 한국 측의 구매를 맡기지 않고 미국 기관이 직접 구매해 한국 측에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일반 민수구매와 실수요자 구매의 물품 수입 과정이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숫자는 순서입니다. FOA, ICA의 워싱턴 본부에서 구매 승인, 즉 PA를 발급하면 일반 민수구매의 경우 한국은행이 입찰이나 추첨을 진행하고 실수요자 구매는 미리 정해진 기업에게 통보합니다. 이 중 입찰이나 추첨의 결과를 알려주는 자료가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와 ICA 자금 배분에 관한 일간 보고서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업자에게 오퍼를 받아 한국은행에 부구매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일정한 검토를 거쳐 부구매 승인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 부구매 승인 주간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부구매 승인 발급 후 FOA, IC의 자금을 관리하는 미국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고 그것을 확인한 수출업자가 한국으로 상품을 보냅니다. 상품을 받으면 한국의 수입업자는 한국은행에 한국 화폐로 납입하고 수출업자는 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받게 됩니다. 원조 자금을 활용한 물품 수입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3가지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업 레벨의 배분 상황을 담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는 1954년에 약 3천만 달러의 원조 자금이 어떤 기업들에게 배분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부구매 승인 주간 보고서는 1957년에 약 9천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수출업자의 오퍼를 받은 후 부구매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지도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CA 자금 배분에 관한 일간 보고서는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21개월분의 입찰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중 1959년은 12개월치 모두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 2억 달러, 1959년만으로 하면 1억 달러의 배분 기록이며 낙찰받지 못한 기업까지 포함해 각 기업의 입찰 환율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의 세 자료를 초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흔히 면방직업이나 여기에 재분업, 재당업을 더해 300산업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원조 자금을 배분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시장 환율보다 상당히 유리한 환율로 수입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프로젝트 원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일반 민수구매는 추첨이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자금이 배분됐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명 같은 일부 품목은 실수요자 구매가 폐지된 1959년에도 사실상 실수요자 구매처럼 배분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품목들은 공개된 추첨이나 경쟁의 장을 거쳐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정경유착을 배경으로 한 특혜가 쉽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1950년대 원조자금 배분에 불공정이 만연했을 것으로 보는 기존의 통념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 B프로젝트 원조의 배분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으로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50년대 프로젝트 원조의 배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